문화도시 부평과 북외도서관이 주관하는 온라인 뮤직 토크쇼 뮤직톡톡에 오신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을 맡은 음악평론가 정민재입니다. 저희 뮤직톡톡은요, 음악계 전반에 종사하고 계신 여러분들을 모셔서 음악과 함께 살아가는 삶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방송입니다. 저희가 3주에 걸쳐서 공연을 만드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고 있습니다. 오늘이 그 마지막 시간인데요. 오늘 모신 분은 조명 감독님이십니다. 아무리 작은 무대라도 이 조명만 들어오면은 아주 화려한 무대가 되곤 하죠. 이 조명 감독의 세계에는 또 어떤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을지 임성빈 감독님 모셔서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연극하고 뮤지컬 쪽 조명 일을 하고 있는 임성빈입니다. 저희가 공연을 만드는 스태프분들을 모셔서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지금 3회 마지막 시간인데 조명 감독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지 궁금하거든요. 저는 최근에는 주로 이제 연극하고 뮤지컬 쪽을 좀 주로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빛과 그림자를 활용을 해서 이제 무대 위에 세트랑 배우들과 같이 호흡하는 일인 거죠. 네. 제가 정말 아까 서두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정말 작은 무대였는데 조명만 들어오니까는 아주 근사하게 무대가 바뀌더라고요. 조명 역할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최근에는 조명보다는 약간 어둠에 좀 집중을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런가요? 네, 그러니까 대형 뮤지컬이라고 하더라도 밝음보다는 어둠에 좀 더 집중을 많이 하고요. 그러니까 그림자가 있는 것, 없는 것에 따라 가지고 얼굴이 플랫해진다거나 그런 단점이 생기거든요. 정면 조명 같은 경우는. 그래서 사이드가 가장 대형 뮤지컬 기준으로 했을 때 상부에 500대 조명기가 걸린다 그러면 사이드에도 거의 500대 조명기가 걸립니다. 그럴 수 있는 공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사이드를 얼만큼 많이 쓰느냐에 따라서 그림자를 만들고 그것을 통해서 집중도를 좀 더 끌어올릴 수가 있는 거죠. 사실 제가 잘 모르는 분야이기 때문에 단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이 조명 감독이라는 직종은 무대에 불을 껐다 켜고 또 무대의 색상, 색 온도를 조절하고 뭐 이 정도의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생각해보니까는 방송처럼 조명의 중요성이 굉장히 크겠어요. 방송에서는 아무래도 카메라를 통해서 브라운관을 통해 가지고 나가는 화면을 통해서 나가는 것인데 연극의 뮤지컬은 오로지 이제 극장을 찾아주신 관객분들의 시선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사용되는 조명기 혹은 컬러, 그다음 밝기 같은 것도 완전히 틀리죠. 방송 같은 경우는 화이트 밸런스를 맞춰놓고 색온도까지 맞춰놓은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이 되지만 특히 인물 같은 경우 쇼프로라 하더라도 인물 조명은 같은 광량과 같은 색으로 이제 유지가 돼야 되는 거지만 연극이나 뮤지컬에서는 그 배우의 느낌, 감정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또 어느 쪽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가지고 백이라든가 사이드 조명의 길이나 높이를 계산을 좀 많이 해야 되죠. 그렇게 해서 좀 집중도를 끌어올리는 게 조금 더 집중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제가 지금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제가 대학교에 다닐 때 그 사진 수업 같은 것들을 들으면은 조명 가지고 막 실습을 하고 상당히 어려워서 점수가 아주 낮았던 지금 얘기 들으면서도 그때의 생각이 잠깐 나는데요. 이 일을 그러면 언제부터 시작하신 거예요? 1992년에 이제 조명 시스템 회사에 들어가서 이제 일을 시작을 했고요. 저까지 8명 입사해서 3개월 만에 다 그만뒀어요. 7명이 다 그만두고 저희 같은 학교, 고등학교 이제 공업계 고등학교였는데 3학년 때 이제 실습을 나갔다가 3개월 만에 다 그만두고 저만 남아서 혼자 막내를 1년 동안 했죠. 왜 그렇게 많이 그만뒀을까요? 일단은 장비가 무겁고요. 그리고 전기를 다루고 높은 데 많이 올라가야 되고 안전사고가 많이 생길 수 있다 보니까 많이 옛날이잖아요. 92년도니까. 그러니까 얼차려 같은 것도 좀 많이 있고요. 선후배 사이에. 그런 걸로 인해 가지고 조금 많이 힘들게 많이 일을 약간 도제 시스템처럼 배우던 시기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많이 그만뒀죠. 아무래도 근데 안전사고와 연관된 일이다 보니까는 그렇게 좀 엄하게 뭐랄까요, 규율을 좀
다질 필요가 있긴 하겠네요. 네. 그러면은 벌써 92년도면은 거의 30년 네, 가까운. 군대 안 가고 대학 안 가고 계속 이 일만 지금까지 했습니다. 그러면 이 조명 일을 하시게 된 계기는 어떤 건가요? 특별한 계기는 없어요. 그냥 공업기 고등학교 전기과 3학년 때 실습을 나가서 그냥 시작하게 된 건데 잘 맞으셨나요? 그냥 마냥 좋았어요. 그냥 마냥 좋았어요. 그때는 이제 방송 위주. 네네. 뭐 토요일은 즐거워라든가 일요일 밤에 뭐 우정의 무대 이런 방송 위주의 처음에는 죄송합니다. 그쪽 방송 쪽 일을 했는데 그냥 무대가 공간이 있고 세트가 있고 거기에 이제 저희는 그냥 캐릭터라고 부르거든요. 네. 가수가 됐던 뭐 배우가 됐던 MC가 됐던 그 캐릭터가 무대에 올라왔을 때 저희 선배님들이 만들어 놓은 그 빛이 무대에 들어가는 순간 약간 생명력이 살아난다 그럴까요? 그냥 그게 마냥 좋았어요. 네. 그쵸. 확실히 조명을 딱 때린다고 하잖아요, 우리는. 네. 조명을 딱 때렸을 때 피사체가 확 살아나는 네. 그런 게 분명히 있죠. 그러면 방송 쪽에서 먼저 시작을 하시다가 네네. 이 공연 쪽으로 넘어가신 건 언제쯤인가요? 2007년 정도쯤에 우연히 이제 연극 디자인 의뢰가 와서 연극을 접했는데 그때부터 이제 연극이 너무 좋아서 계속 이제 연극하고 꼭 국한하지는 않지만 이제 뮤지컬도 하고 있고요. 뮤지컬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디자인하는 건 아니고 이제 뭐 헤드 일렉트리션이라는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조명 감독. 네. 그다음에 전기랑 통신 같은 거를 다 총괄하는 헤드 일렉트리션 혹은 데크 일렉트리션이라는 직업 고문으로 이제 작품에 계약을 하고 연극 같은 경우는 제가 상임을 하는 극단들이 있어요. 거기 극단들 작품은 이제 디자인을 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죠. 지금 말씀하시면서 조명을 디자인한다라고 표현하셨는데 네. 사실 일반 대중에게는 와닿지 않는 네, 그렇죠. 느낌이 와닿지 않을 것 같아요. 조명을 어떻게 디자인한다는 거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어떤 일일까요? 일단 좀 나누자 그러면 세분화시키자 그러면은 일단 크리에이터들이 있잖아요. 네. 작가도 마찬가지고 네네. 연출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작곡가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사운드 디자인도 네. 마찬가지고 조명 디자인도 크리에이터로 이제 창작자로 분류가 되는군요. 분류돼서 인정을 받고 있는 지가 오래됐죠. 그래서 같은 공간에 두 명이 앉아 있지만 다른 공간에 있는 것처럼 보여지게 해야 되고 한 사람은 같은 높이에 있는데 한 사람은 2층에 있는 효과를 내야 되고 한 사람은 1층에 있는 효과를 낸다거나 그 감정선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어떻게 관객이 이 시나리오를 이해하는데 조금 더 편하게 이질감 없이 접근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는 일이다 보니까 디자이너라는 직업 구분으로 분류가 되죠. 빛으로 그러니까 연출을 한다고 볼 수 있겠군요. 네, 그렇죠. 보통 그래서 저희가 음악 같은 경우도 음악도 마찬가지지만 연출이 상상한 것을 구현해 주는 사람들인 거지 결국에는. 네. 사실 그 얘기를 듣다 보니까 조명으로 확실히 원근감도 표현할 수가 있겠고 네, 얼마든지. 다양한 일을 할 수 있겠네요. 정말 네네. 단순히 밝게 어둡게 이것뿐만이 아니라 네네. 이 세계가 참 생각보다 깊다, 디테일하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일을 하시면서 또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많았을 것 같아요. 어떤 네. 기억에 남는 게 있을까요? 조명에 국한되어 있는 건 아니었고요. 연습 저희가 이제 연습 참관이라는 걸 하거든요. 네. 이제 런스루라고 해서 끊지 않고 쭉 이어서 이제 공연을 연습하는 거를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동선이 블락킹이라고 하는 동선이 완료가 되면 그때 이제 조명 디자이너가 연습 참관을 들어가요. 그 전에는 이제 대본을 갖고서 이제 연출하고 계속 소통을 많이 하다가 네. 이제 블락킹이 완성이 되면 이제 연습 참관을 들어가는데요. 그 작품이 로스트 인 용커스라는 작품이었는데 1970년대 초반에 미국을 이제 배경으로 한 네. 작품인데 그 주인공이 마차의 다리를 밟혀가지고 다리를 저는 할머니 역할이 네네. 주인공이세요. 네. 연습을 보러 지하 연습실이었는데 가서 인사드리고 시작을 하는데 실제로 그 배우분이 다리가 불편했었어요. 네네. 다리 오른쪽 발, 이 앞쪽 신발이 다 닳아있을 정도였으니까. 그래서 연습을 1회 보고, 그 다음에 식사를 하고,
1층으로 나가서 식사를 하고 다시 이제 극장 들어와서 2회 런을 보고 1회째는 저는 그냥 오로지 공연만 그냥 보고요. 2회 때부터 이제 연출님하고 중간중간 소통을 하면서 때로는 동선 이렇게 바꾸는 것에 대한 제의라든가 그럼으로써 이제 표를 좀 더 사실적으로 한다거나 아니면 몽환적으로 한다거나 그런 것들을 소통을 하는데 이렇게 2회까지 끝나고 이제 연출님이 오늘 그냥 저녁 겸 간단하게 한잔 하시죠. 그래가지고 이제 퇴근합시다. 그래서 딱 나가는데 그 배우분이 그 계단을 올라가시는데 영화 유주얼 서스펙트처럼 절반 정도 올라가시더니 멀쩡해지시더라고요. 정말요? 그래서 연출님이 저보다 2살 젊으셨는데 이렇게 때려주셔도 모르게 뭐냐고 도대체 뭐냐고 했더니 말씀 못 드려도 죄송하다. 아침에 출근하시면 계단 내려오면서부터 다리를 절기 시작을 하신다. 연기를 위해. 예. 그래서 하루 종일 끌고 다니시는 거예요. 식사를 하러 가실 때까지. 연습실을 떠나는데도. 그리고 다시 와서 연습을 하거나 또 연극 같은 경우는 제작 환경이 이렇게 좀 풍요롭지 못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어느 정도 세트는 배우분들이 작화하는 경우도 많아요. 네. 근데 작화하시면서도 끌고 다니셨거든요, 다리를. 그래서 여쭤보니까, 아니, 내가 배우니까 나는 다리가 안 아픈데, 끌고 실제로 얼마나 아프면 저렇게까지 끌 수 있을까라는 거에 대한 고민, 그 다음에 연출님이 만든 코드는 아니고 그 배우분이 스스로 만든 코드인데 그 작품에서 가족들이 있을 때 다리를 끄는 정도와 가족이 아무도 없고 자기 혼자 있을 때 끄는 정도가 다르더라고요. 가족들이 있을 때는 최대한 덜 아픈 것처럼 연기를 하셨고 아주 미세한 차이지만 네. 근데 혼자 계실 때는 너무 아프니까 이제 그 연기를 안 하시는 거죠. 그리고 조금 더 약간 끄는 소리가 조금 더 길게 가고 더 소리가 조금 더 컸었어요. 그때 이제 술자리에서 여쭤보니까 실제로 그렇게 혹시 그런 게 아니냐고 여쭤보니 그게 맞다라고 말씀하셔가지고 나 조명 정말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그냥 밝음과 어두움 이걸로 하면은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씬을 하나 늘렸죠. 엔딩 씬을 그냥 흔들 의자에 앉아서 그냥 사이드 드라 같은 거 페이드 아웃 되고 어둡게 되고 그다음 백에 있던 거 그냥 아웃 되고 끝내는 씬이었는데 그 다리를 끄는 연기가 너무 좋으셔가지고 세트 뒤로 들어가는 씬을 만들고 당신 방으로 들어가는 길이거든요. 복도. 거기에 이제 낮은 조명기를 하나 놔서 세트 뒤로 배우는 들어가셨지만 그림자를 길게 만들어서 거기서 40초 동안 끌어주실 수 있냐 했더니 그 짧은 1m 거리를 40초 동안 처절하게 다리를 끌면서 이제 조명이 페이드 아웃 되고 6회 공연인가 그런데 전적 기립이 나왔어요. 와, 지금 생각만 해도 소름이 돋을 정도로 네네. 마지막 장면은 정말 장관이었겠는데요. 네. 조명을 통해서. 그래서 그렇게 작업을 하는 게 연극에서 또 오히려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조명이 이뻐요라는 얘기를 들으면 저는 약간 치욕처럼 느끼거든요. 예쁘다. 네, 그러니까 한 씬으로 하나의 그림으로 관객한테 공간이 있고 무대가 있고 배우가 있고 사운드가 있고 라이팅이 있어서 한 씬으로 관객한테 연출과 작가가 우리 모두가 만들어낸 씬이 그대로 토스되는데 집중이 돼야 되는데 조명 때문에 시선을 뺏는다라는 거는 약간 치욕처럼 생각을 하기 때문에 물론 콘서트나 EDM 같은 경우는 다르죠. 네. 소리를 그대로 표현해야 되는 것 때문에 이질감 없이 화려할 수 있지만 연극에서는 그런 것들이 오히려 시선을 뺏는 일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 좀 많이 주의해서 디자인을 하게 되죠. 확실히 장르에 따라서 조명도 많이 달라질 수밖에 없겠네요. 네, 그렇죠. 음악 쪽에서도 제가 뭐 공연을 가본 경험에 따르면은 확실히 뭐 EDM 공연, 뭐 메탈 공연 네네. 이런 것들과 뭐 어쿠스틱 공연이라든가 발라드 공연은 조명이 많이 다르거든요. 네, 그렇죠. 음악 안에서도 이렇게 다르기 때문에 네. 정말 다른 장르로 가면은 더 많이 다를 수 있다라는. 네, 그렇죠. 네. 근데 참 앞서 나오신 분들도 다 얘기하셨지만 요즘 상황이 별로 좋지는 않으시겠습니다. 많이 힘들죠. 네. 뭐 전 세계인이 다 마찬가지겠지만 실예로 저는 아니고 제 지인 일인데 천석 대형 극장에서 대형 뮤지컬을 셋업하던 첫날이었어요. 네.
공연 취소가 그날 결정됐어요. 셋업 하다가. 그게 이제 2단계 거리두기 격상이 되면서 이제 지자체에 있는 공연장이다 보니까 좌석 띄우기가 행정명령으로 내려온 거죠. 근데 거의 매진 가까운, 전회차 매진 가까운 티켓이 이미 예매가 됐는데, 한석을 다 비워야 되니까, 60%가 차야 손익분기점이 나오거든요. 대형 뮤지컬 같은 경우는. 그래야 개런티도 나가고, 스태프분들 페이 나가고, 디자이너들 개런티 나가고, 대관료, 그 다음에 장치 렌탈료 하면은 60%는 채워야 손익분기점이 나오는데 60%를 못 채우죠. 그래서 결국에는 셋업 첫날인데 로딩 해놓고 이제 조명 패턴들 내려와가지고 이제 한참 행잉하는 과정 중간에 갑자기 이제 스탑 결정이 나와서 결국에는 그냥 다들 낮술 먹었다고 하더라고요. 거리두기를 하느니 취소하는 게 차라리 낫다. 아, 그거는 법적으로 지금 분쟁 중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공연장은 그 공연장은 지자체 소속으로 있고, 그런 행정명령인에 따라야 되는데, 그러니까 취소된 부분은 대관료 부분은 극장이랑 제작자 입장은 협의가 되는데, 티켓 환불에 대한 부분은 그거는 법적 분쟁이 결국 갔죠. 네, 그렇게까지만 알고 있어요.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다. 아니, 아직 준비 중으로 알고 있어요. 참 어려운 시대를 지금 우리가 모두 함께. 그렇죠. 또 최근에는 저는 이제 공연장 올 초에 작년 가을부터 준비해서 이제 대학로에 110석짜리 이제 소극장 설계를 했는데 1월 초에 이제 공연장 준공을 하고 공연장 등록까지 이제 마쳤는데 극장 홍보 딱 한 번 하고서 8월까지 대관이 꽉 찼어요. 네. 다행히. 근데 이제 코로나 딱 나타나고 나서 전부 다 취소가 돼버린 거예요. 무기한 연기가 되냐, 취소되냐 해가지고. 그 극장 대표님이랑 단원들은 이제 탁구대 사다가 탁구 치면서 이제 코로나 이기시고. 아주 거의 공연장이 4개월 가까이 놀았죠, 그냥. 공연장 등록하고, 그냥 4개월 동안 임대료만 나가고. 아휴, 이 참 웃지 못할 이야기입니다. 네. 얼른 이 상황이 좀 나아져야 관객들도 공연도 좀 보고 공연하시는 분들도 마음껏 무대에 올리시고 할 텐데 참 얼른 좀 상황이 좋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 어쨌든 조명 일을 하시면서 일도 많이 하셨겠지만 공연도 많이 직접 보셨을 것 같아요. 어떤 공연 좀 기억에 남으세요? 저는 워낙에 이제 연극을 좋아하게 된지라 그 자식 사랑했나라는 작품 참 좋아했고요. 그 다음에 브로드웨이 가가지고 이제 블루맨 그룹 봤을 때는 좀 많이 충격이었죠. 이미 얘기로만 듣고 영상으로만 조금 접했다가 실제로 그 공간에서 넘버버리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약간의 용어는 사용이 되고 혹은 텍스트로 전 세계인이 즐길 수 있는 정말 콘서트처럼 관객과 소통하면서 즐길 수 있는 공연을 보고 나서 좀 깨달은 게 좀 많이 있었죠. 네. 어떤 걸 깨달으셨나요? 그래서 꿈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청각 장애우분들이 일반인과 똑같이 즐길 수 있는 공연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거를 그때 생각이 들어서 꽤 오랫동안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진행이 될 뻔했는데 되게 큰 회사에서 큰 자금으로 이제 진행을 하시려고 했다가 그 회사가 좀 갑자기 힘들어지면 자금이 안 풀려가지고 좀 이제 진행이 이제 안 되긴 했는데 지금은 또 기술이 더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더 적은 돈으로 얼마든지 구현 가능은 할 수 있다라는 확신이 있어서 그것도 계속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참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 뭐 학생들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뭐 취업을 준비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 분명히 조명 감독에 대한 지망도 있을 거란 말이죠. 조명 감독, 그러니까 조명 일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을 좀 준비해야 한다라는 게 있을까요? 일단 되게 광범위해요. 광범위한가요? 그러니까 전기, 전자, 통신, 광학, 색채, 미학, 심리, 철학 정도까지는 공부를 해야 되고 아까 MC분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진 말씀하셨잖아요. 제 친동생은 사진을 하거든요. 필름 카메라로 현상까지 직접 하는. 근데
저는 철학 관련되어 있는 책은 한 권도 안 사봤어요. 동생 책 중에 제일 낡은 페이지들. 그거 많이 보면서 했고, 그러니까 기술의 발전이 워낙에 빠른 사이클로 회전이 되고 있기 때문에 공부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은 거죠. 특히 전기, 전자, 통신, 광학 같은 경우는 더 말할 필요도 없고, 근데 결국에는 언제까지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아날로그 감성을 가진 사람이 무대 의 캐릭터로 서기 때문에 네. 그들과의 소통이거든요, 결국에는. 그리고 객석에 계신 분 혹은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도 결국엔 사람이기 때문에 심리학과 철학에 대한 공부는 좀 많이 해야 되고, 조명 같은 경우도 디자인이 있고, 뭐 감독으로 불리는 일렉트리션, 헤드 일렉트리션이 있고, 그 다음에 뭐 프로 치프가 있고, 뭐 여러 직업, 조명 안에서도 여러 직업군이 있는데 상당히 많이 전문화가 돼 있어요. 어느 직종의 일을 해도 지금 페이는 상당히 많이 옛날과 다르게 좀 많이 올라가 있는 편이기 때문에 꼭 디자인이 아니어도 상관은 없고 다 전문적으로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대신 디자인을 조금 혹은 뭐 프로그래머나 혹은 오퍼레이터라든가 디자인을 꿈꾼다고 하면은 빛에 대한 시선으로 사물을 좀 바라보는 걸 조금 많이 하시면 좋은데, 저 같은 경우는 실례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든 운전을 하든 자전거 출퇴근을 하든 집에서 한 500m 거리에 있는 가로수가 하나 있거든요. 네. 그 나무를 항상 만나고 출근을 해요. 들어올 때도 만나서 퇴근을 하고, 그리고 바라보는 위치도 매번 다르게. 네. 그래서 그냥 5분 동안 쳐다만 봐요. 시간대도 다르고. 그 다음에 그럼 빛의 움직임과 뭐 이 그렇죠. 사물의 네네. 그걸 볼 수 있는 거군요. 네네. 그냥 5분 동안 바라보고 있다가, 그전에는 이제 노트를 했지만 지금은 이제 집에 들어가서 그냥 메모장에 그냥 쭉 적는 거죠. 그거를 수치화한다거나 몇 룩스에 세곤도는 몇 켈빈 몇이고 뭐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감정으로 그냥 그 나무와 그 주변 사물들을, 특히 그림자도 좀 많이 봐야 되고, 그러면서 이제 공부가 많이 됐어요. 그냥 그전에는 시나리오를 받아서 대본 분석을 하고 라이팅 플랫이라는 도면으로 옮기는 작업하는데 시간이 되게 많이 소요가 됐었거든요. 근데 그 나무 보기를 빛에 대한 시선으로 나무 보는 걸 약 3년 정도 했는데, 그때 이제 마침 시나리오를 딱 받았는데 시나리오 넘어가면서 머릿속에서는 이미 플랫이 쭉 올라가고 있는 거죠. 네. 조명기가 막 달리고 있고, 머릿속에서는 각도는 어떻게, 조명 장비는 뭘 쓰고, 컬러는 뭘 쓰고, 이 씬에서 밝기는 어떻게 몇 프로 켜야 되겠다는 것까지 한 번에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빛에 대한 시선으로 이제 사물들을 바라보는 거를 좀 많이 하시면 확실히 도움이 되죠. 일상에서 빛으로 이런 것들을 챙겨야 하고, 당연히 전기, 뭐 네. 미술 이런 거 다 중요한데 생각도 못한 거는 역시 심리, 철학 요거까지 챙겨야 캐릭터와 작용할 수 있다. 네네, 그렇죠. 라는 말씀이군요. 중요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감성의 작용이잖아요, 결국은. 네, 그렇죠. 기술적인 것만 다 갖춰져 있다고 해서 일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챙겨야 한다라는 거 얘기해 주셨고, 아까 얘기하시면서 꿈이 2가지 있다고 하셨는데 한 가지는 얘기를 하셨어요. 네. 한 가지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위시어터라는 팀을 제가 만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위드와 시어터에 TH를 이제 붙여버린 거죠. 그래서 위시어터라고 해서 대학로의 소극장은 정말 많이 열악해요. 네. 천정 높이도 낮고, 네, 조명기도 적고, 객석도 작고, 그렇게 전문 관리자를 두지 못하죠. 80석 정도 되는 공연장이 부가세 가지고 월 임대료가 거의 450만 원? 월 임대료. 80석밖에 안 되는데도. 네. 임대료가 워낙 많이 올라가 버려가지고. 그러네요. 네. 그러다 보니 전문 관리자를 둘 수가 없는 환경인 거죠. 그나마 극단에서 운영하는 경우는 단원들이 돌아가면서 이제 조금 대관팀이 들어오셨을 때 뭐 궁금한 거나 문제점이 있는 거에 대해서 도와드릴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극장들도 많이 있거든요. 네. 그리고 전문, 특히 음향도 마찬가지지만 조명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유지관리, 그러니까 메인터넌스를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작업 들어가서 장비를 고치면서 작업을 해야 돼요. 그리고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환경도 너무 많은 거고, 그래서 지금 8개 극장하고 구두로 계약을 해서 무료로 1년에 4번 분기 한 번씩 들어가서
극장 전반적인 거를 다 점검을 해드려요. 조명기 다 뜯어서 안에 청소하고, 그다음에 전기 케이블 노후된 거 다 갈아드리고, 뭐 부족한 거 부속도 저희가 다 갈아드리고, 음향 같은 경우도 이제 케이블 루트가 조명하고 좀 간섭이 좀 있을 때, 뭐 생길 수 있는 노이즈 그런 거 루트 변경을 해드린다거나 그런 일까지 해서 작업을 해드리고, 대신 극장에 부탁드리는 거는 이제 객석, 무대, 분장실 청소를 정기적으로 꼼꼼히 해주십사. 또 최근에는 조명기를 저희가 박스 세 장비를 약 20대 정도 지원 받아가지고 필요한 극장에 좀 무상으로 나눠드리고, 또 조금 더 이거를 지금 반응들이 되게 좋으세요. 고마워하시고, 일단 무료로 해드린다는 게 가장 큰 거고, 일정 잡는 게 좀 어렵습니다. 아무래도 또 일정 조율해서. 근데 이남 오도에 많은 주차제 극장들이 있거든요. 네네. 아무래도 세금이 쓰이기 때문에 조명기 하나, 음향 장비 하나 함부로 못 하세요. 근데 또 어떤 경우는 그냥 폐기가 되는 장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 조금만 손보면 대학로에서 훌륭한 장비를 쓸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 공문을 만들고, 그 다음에 서울연구협회랑 한국소극장학회에서는 저희가 이제 무상으로 지원을 하고 있다라는 거를 다 공증을 해주시기 때문에, 그렇게 같이 해가지고 꼭 공문을 이남오도에 있는 극장들에 좀 드려서 폐기하지 마시고 저희한테 보내주십사. 그럼 저희가 이제 고쳐서 장비를 이제 무상으로 임대를 해드려고 극장에 또 정기적으로 점검을 해드리면, 또 누군가가 첫 입봉하는 극장이 될 것이고, 네. 또 누군가 어떤 관객한테 내 인생의 첫 연극이 될 수 있는 공연장을 갔을 때 안전사고가 안 생기고, 그렇죠. 그리고 즐거운 좋은 작품을 보실 수 있게 하는데, 그러니까 어디에서 그러시더라고요. 도대체 왜 그런 일을 하냐. 프리랜서다 보니까 3.3% 네, 맞아요. 하는데, 그거 말고 이 바닥에서 오래 일을 했으니 3.3% 말고 조금 더 내도 된다. 근데 그거를 극장 하나 점검 1년 하는데 한 30에서 40만 원 정도 소요되더라고요. 네. 공구 외에 이제 부자재들 조금 바꿔드리고 하는데, 세금 대신 조금 더 내는 거죠. 제일 큰 거는 일단 안전하게 점검을 해드리는 거고, 점검하다 보면 이제까지 여기 어떻게 불이 안 났지? 너무 이렇게 당황스러운 상황들이 눈앞에서 벌어져요. 그거 다 일일이 뜯어서 잘라내고 새로 케이블 바꿔두고, 그러면은 그 뒤에 이제 누군가가, 제 후배 중에 누군가가 갔는데 선배님의 손길이 느껴지더라. 전에 갔을 때하고 환경이 너무 달라져서 빠르고 안전하게 셋업해서 바로 공연 준비할 수 있다라는 얘기 들을 때는 되게 기쁘죠. 뿌듯하네요. 네. 계속해서 좀 확장을 해나가고 싶어요. 이 좋은 일까지 하고 계시는. 사실 뭐 그렇잖아요. 어려운 일이고, 그렇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오랫동안 일을 하시면서 여러 공연장이 사실 함께 살아가자는 의미잖아요. 결국 좋은 일까지 하고 계신데, 앞으로도 하고 계신 일들 더 많이, 또 코로나도 얼른 극복이 돼서 우리가 또 공연장에서 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문화도시 부평과 북외도서관이 주관하는 온라인 뮤직 토크쇼 뮤직톡톡. 오늘은 조명 감독님에 대한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조명 감독의 세계도 참 넓고 깊다라는 생각을 오늘 다시 하게 됐는데요. 다음 주에는 또 음악계의 다른 분과 함께 음악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